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1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5획에 해당하는 부수를 첫 번째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수는 검다라는 의미의 현부인데요. 현부를 쓰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애 또는 사랑이라는 의미의 자자, 검다라는 자기 자신의 현자, 비율할 때의 율자, 통솔하다 할 때의 솔자, 겉으로 볼 때는 같은 글자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자자, 사랑 또는 인애하다라는 의미의 이 자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사랑이라는 의미인데요. 거물, 현자 두 개를 나란히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마음심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해서 자애롭다, 자애하다라는 의미의 이 자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거물현자 두 개를 연달아 쓰고 밑에 마음심 자를 쓰면 자자가 되겠는데요. 자비하다 라는 얘기는 불교에서 추구하는 사항이죠. 궁극적인 그 목표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 마음이 넓고 부드럽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애롭다 라는 말은 이 자애롭다는 말 자체가 이 자자죠. 그것은 자비하면서 사랑스럽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하다, 자애롭다는 언뜻 유사한 말이지만 또는 같은 말로 보이지만 자애롭다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만 쓰는 게 원칙입니다. 뭐 쓰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통상 나보다 낮은 사람한테 자애롭다라를 쓰고 자비하다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상이 인자하다라는 것은 자비하면서 어질다 라는 뜻이고요. 자당 또는 자당 어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무의 어머니를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인가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도움을 포함해서 어떤 그 봉사 활동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모두 포함하는 거다. 자선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선행위를 목표로 해서 설립된 단체 또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선냄비라고 하는 것은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 12월 초에서 12월 말까지의 크리스마스 시즌을 중심으로 해서 구세군 개신교의 한 종파죠. 구세군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선 모금을 하는 도구입니다. 딸랑딸랑 종을 치면서 자선 냄비에 우리 그 큰 역, 우리나라의 큰 역 앞에는 대부분 자선 냄비들이 설치되죠. 무자비 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가 없다라는 뜻이죠. 이 무자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아주 악랄하고 인정사정 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모라고 하는 것은 사랑스러운 어머니라는 뜻으로 통상 교육기관에서 자녀를 자기네 교육기관으로 보낸 그 어머니들을 표현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모회 그러면은 어머니회라는 말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자대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불교의 지고의 선이 자비라고 했죠. 요 대자대비는 부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그 자비가 시행되는 상태, 큰 자비가 시행되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취하다 라는 의미의 취자가 되겠는데요. 술 취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얻다 또는 잘못됐네요. 이게 그냥 이렇게 또 우자죠. 해서 취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귀자죠. 에다가 또 우자.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술 취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엇인가를 얻다, 거둬들이다 그런 뜻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세를 취하다라고 할 때 취하다를 이 취자를 쓸 수 있죠. 포즈를 취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어떤 자세를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죠. 취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나 권리를 얻다라는 뜻이고요. 취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원인까지를 포함해서 원상태로 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계약이 이 시점에서 일어났는데 이 시점에서 취소를 했다, 계약을. 그러면은 이렇게 소급해서 이때부터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취소예요. 이때까지 일어난 일은 다 그대로 놔두고 이 이후만 없어지는, 효과가 없어지는 상태는 해지라고 얘기를 하죠. 진취적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지향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취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취재의 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또는 신문 기사 이런 어떤 사실을 얻어낸 상대방,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기자한테 얘기해 준 사람을 얘기합니다. 착취라고 하는 것은 값 없이 또는 터무니없이 낮은 값으로 많은 것을 갈취해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섭취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체내에, 즉 입을 통해서, 통상 꼭 입을 통해서만 섭취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통상적으로는 입을 통해서 섭취하는 거니까요. 입을 통해서 음식물을 몸 내로 받아들이는 것을 섭취라고 얘기를 하고요. 취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수단으로 인정을 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을 이리저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취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취급하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존중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물건이나 수단,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취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편물이나 택배 이런 것들, 화물 이런 것들을 수령할 사람,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수령인으로 지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채취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둬들이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채취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이라든지 또는 강이라든지 이렇게 개활된 곳에서 목표물을 얻어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뭐 버섯을 딴다라든지 이런 것이 다 채취에 해당되는 거고, 강을 준설해서 뭐 모래를 걷어들인다든지 이런 것도 모두 채취에 해당된다. 마지막 오늘의 세 번째 한자는 파자가 되겠는데요. 물결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숫자에 해당하는 삼수를 쓰고 그 다음에 껍데기라는 의미의 피자를 쓰면 물결이라는 의미의 파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삐쳐서 내리고 요거는 이렇게 꺾죠. 그 다음에 내려긋고 또 우자를 쓰게 되겠습니다. 하면 물결이라는 의미의 이 파자가 되겠습니다.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결이 이렇게 갈 때 색깔을 달리해서 표시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 파부터 다음 파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주파수라는 말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간대에 이 파가 몇 개 있느냐라는 뜻이죠. 이 파의 수자가 주파수죠. 같은 말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도라고 하는 것은 물결이 이런 파형을 이루는 것을 파도라고 얘기를 하고,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결 모양으로 움직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파고라고 하는 것은 이 물결의 높이를 얘기하는데요. 여기가 중앙선이라고 이렇게 할 때 높이는 이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최저단에서 최고단까지가 높이다. 그러니까 파고 그러면 통상 수면이 여기라고 가정을 할 때 내려가는 최저점과 올라가는 최고점까지의 거리가 파고다. 수직으로. 파형이라는 것은 이 물결의 형태를 얘기하죠. 이 형태라고 하는 것은 뭐 찌그러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 이렇게 높을 수 있고 이렇게 이게 간격이 좁을 수 있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파랑주의보라고 하는 것은 수면에 이렇게 물이 일렁일렁하는 이걸 파랑이라고 합니다. 물이 일렁거리는 거를, 이 일렁거리는 것이 일정 그 규모 이상일 때, 높이 이상일 때 이제 선박한테 이제 주의하라고 내보내는 게 파랑주의보가 되겠죠. 주의보다 이제 더 높은 것은 경보가 되고, 경보 이상이 경보보다 더 높아지면 이제 그 일정한 규모 이하의 배는 출항을 하지 못하게 하죠. 파란 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뭐 어지럽게 그 파도가 이렇게 일렁거리는 걸 얘기하죠. 이러한 파도가 일렁거리는 것이 뭐 아주 다양하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의미로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 그 사람의 일생을 얘기합니다.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가 일렁거리는
것, 이 물결이 일렁거리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이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파도 문양이란 뜻이죠. 이 라이프가 이 파도의 문양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느냐면 어떤 일에 대한 영향력이, 그것도 좀 부정적인 영향력이 퍼지는 것을 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돌멩이를 던지면 이 파도가 막 이렇게 일렁거리는 것처럼 동심원이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런 것을 우리가 파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말로 쓰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로 인해서 효과가 확장돼서 특히 예기치 못하는 부분으로 퍼져나가는 것, 그것도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파문이라고 한다. 한파라고 하는 것은 추위가 물결처럼 막 퍼져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상학적인 측면에서 그 온대와 한대의 그 전선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퍼져 나가는 게 되겠죠. 추파라고 하는 것은 가을, 봄, 우리나라로 보면 봄철에 그 파도가 심하죠. 가을철 파도는 좀 잔잔하다라는 의미로 추파는 부드러운 파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을 파도라는 의미를 상실하고 어떤 의미로 이제 그 현재 한국어에서 현대 한국어에서는 쓰고 있냐면 은근한 눈빛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유혹하는 그러한 액션을 추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